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욱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레이저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 하이엔드 라인업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인치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서 발열과 소음이 가장 괜찮았고요, 역대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575만원의 제품입니다. 즉, 이 제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감성, 노트북 중에서 끝판왕 스펙을 필요로 하고 가성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제품명에서도 대놓고 적혀있는 프로. 일반적으로 프로라고 적힌 제품들은 대부분 최고의 스펙과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제품 또한 기존 블레이드보다 훨씬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제가 레이저 블레이드를 꽤 많이 리뷰했었지만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13인치, 15인치만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가장 큰 사이즈 17인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처음 딱 노트북을 보자마자 전체적인 사이즈나 디스플레이가 와, 크긴 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내부 공간도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스피커가 더 커진 느낌이고 터치패드 주변 영역도 넓더라고요. 암튼 지금부터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인치의 스펙과 특징들을 알아보고 실제 게임 성능과 온도, 소음까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유니바디와 아노다이징된 매트한 마감 처리, 특유의 블랙 컬러와 중앙 녹색 컬러의 포인트 로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레이저 블레이드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는 느낌이라 사실 저는 큰 불만은 없고, 특히 빠질 수 없는 이 레이저 로고 부분의 녹색 LED 부분도 특유의 레이저 감성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LED 부분은 이렇게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점등이 되는 형태이고요. 블레이드 시리즈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바로 힌지의 부드러움과 상판을 들었을 때 들림 현상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여태 제가 경험했던 노트북 제품 중에서는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사실 디자인적으로나 마감은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딱 하나 굳이 뽑자면 지문이나 얼룩이 조금 잘 생긴다는 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17인치라 확실히 무게는 2.75kg으로 꽤 무거운 편이었고, 대신 두께는 스펙에 비해 생각보다 얇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거의 2cm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얇은 편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포트 구성은 프로라인답게 아주 빵빵합니다. 먼저 좌측에 전원 포트, 이더넷 포트, USB 3.2 Gen2 타입 A 2개, USB 3.2 Gen2 타입 C 1개, 헤드폰 단자가 있고, 우측에는 SD카드 슬롯, 썬더볼트 3, USB 3.2 Gen2 타입 A 1개, HDMI 2.0 1개, 켄싱턴 락이 배치되었고, 당연히 프로 제품답게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사실 가질 수 있는 포트 구성은 거의 다 갖춰진 셈이고, 역대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알찬 포트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스펙이 가장 궁금하겠죠? 일단 최근 3080 그래픽카드 출시로 인해서 4K 해상도 120Hz 게임 플레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현 시대에 맞게 무려 4K 120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K 120Hz도 부족했는지 10포인트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400니트의 밝기, 어도비 RGB 100%를 지원하는 색 재현율로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 작업 모두 만족하는 제품인 거죠. 물론 4K 120Hz가 중요하지 실제 터치 디스플레이는 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안 하겠지만, 있고 없고 차이는 큰 부분이고 사용자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4K 120Hz 주사율을 유지하려면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중요한데, CPU는 인텔 10세대 i7 1087H,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슈퍼 맥스Q가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3080 시리즈가 나왔고 노트북용 맥스Q가 탑재된 점은 아쉽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데스크탑도 3080 물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 노트북에 탑재가 되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3080이 탑재될 경우 가격 상승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의 경우에는 M.2 SSD 1TB, 램의 경우에는 DDR4 8기가 2개, 16기가의 램이 탑재가 되었는데, SSD는 최대 2T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램은 최대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존에 탑재되었던 720p 웹캠, 레이저 크로마가 적용된 각 키당 RGB 백라이트 키보드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RGB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RGB 조명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GB 밝기는 노트북 키보드 RGB 치고는 상당히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패드의 경우에도 글라스 터치패드로 차가운 느낌에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라 촉감은 워낙 좋고요. 눌리는 소리도 가벼운 소리가 아닌 묵직하면서 눌리는 소음도 엄청 작습니다. 스피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 기존 13인치랑 15인치보다 스피커 영역은 확실히 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로 길이가 한 1.5cm 정도 더 커진 느낌? 그리고 당연히 스테레오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고 HDMI 포트를 통해서 7.1 코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성능인데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히트 파이프보다는 쿨링 성능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4K로 플레이를 하면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암튼 각 게임별 4K 해상도 프레임,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온도가 생각보다 4K 해상도로 플레이한 것 치고는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평균 70도가 나왔는데 게이밍 노트북 제품으로는 진짜 엄청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확실히 베이퍼 챔버 덕분에 발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제품 중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손에 느껴지는 열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 편이었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4K 해상도로 생각보다 꽤 원활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확실히 해상도 덕분에 최대 주사율을 제대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풀옵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한다면 4K 해상도로 최대 주사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음의 경우에는 놀랄 정도로 적게 느껴지는 편이었고 게임 소리를 헤드폰이 아닌 스피커로 들었을 경우에는 소리에 묻혀서 오히려 팬 소음은 느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즉 실제로 측정해봤을 때는 일반적인 웹서핑, 동영상 감상, 작업을 할 때는 평균 27dB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 플레이 시에는 평균 34dB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타임의 경우에는 아시죠? 이런 고성능의 노트북은 사실상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사용을 해야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결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측정했을 때는 대략 평균 2-3시간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4K 120Hz가 탑재된 만큼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보면 되지만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17인치의 대형 화면, 어도비 RGB 100%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얇은 두께, 쿨링 성능과 소음도 상대적으로 타 노트북 대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트북으로 4K 이상도 게임 플레이가 이 정도 가능한 것도 사실 대단하고요. 다만 575만원이라는 이 가격은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두조차 못 내는 가격대라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고가의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가 꽤 판매된다는 사실은 계속 수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가격보다 감성, 사용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그래도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